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처절한 정원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존수 베리의 시 내 사랑은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리게 옵니다. 용기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빠르게 옵니다. 시간은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길게 옵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게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올 것입니다. 2001년 발표된 프랑스 소설가 미셸 깽의 단편소설 처절한 정원은 약 60종 분량의 극히 짧은 소설로 프랑스 출판계에서 1년 이상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절찬리의 저작권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전범자 모리스 파퐁의 재판 사건과 양심의 문제, 역사 속의 시련, 운명의 대전환 등을 절제된 문체로 다루었고 처절한 상황 속에 깃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99년 10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전범자 모리스 파퐁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어릿광대 피에로가 등장하자 경찰이 그를 막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나는 어릿광대 피에로가 무척이나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의 서커스에 끌려갈 때마다 죽을 지경이었죠. 광대는 조롱받는 대상으로 고통과 수치심을 나타내 남을 즐겁게 해주어 늘 최대의 겸손을 보였습니다. 대가도 없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마추어 어릿광대 분장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난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미웠지만 가스동 삼촌의 감동적인 일화를 듣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광대짓을 했다는 것은 훗날 안 이야기죠. 다음은 가스동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1942년 아버지와 삼촌은 레지스탕스 세포 조직에 가담해 동네에 있는 변압기들을 모두 폭파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실수 없이 일을 잘 해치웠지만 독일군에게 잡혔지. 테러범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인질범으로 잡힌 것. 사흘이 지나도 테러범들이 자수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대신 처형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어. 우린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나 고문을 할 생각인지 진흙 구덩이에다 쳐넣었지. 운이 좋게도 어릿광대 흉내를 내는 착한 보초병이 자기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친해졌어. 그러던 중 폭파범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자수한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있던 사람이야. 그의 부인은 죽기 전 착한 일을 하자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남편에게 스스로를 고발해 거짓 자백을 하자고 했어. 남편은 전기공이었고 아버지와 삼촌이 변압기를 폭파시키는 바람에 화상을 뼛속까지 입어 목숨이 위태해진 사람이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자신이 혼자서 변압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자백했고 죄값을 달게 받을 것이며 후회는 없다고 했어. 독일 놈들은 열을 받아 그 남자를 기둥에 묶고 총살했지. 아버지와 나를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였지. 우리는 그가 여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변압기를 폭파시킨 거였어.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건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준 거야. 그의 부인은 이름은 니콜이었고 훗날 가스통 삼촌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빨간 머리 가발을 쓰고 평생 몸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아버지를 찾아와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기 전까지 나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버지, 제가 당신의 낡은 광대 옷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갖고 있어요. 어릿광대 교사, 아버지의 돌출 행동들, 가스동 삼촌이 해준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내면 속 장롱에 깊이 숨겨뒀었는데 이제 꺼내어 먼지를 털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한 사람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전쟁 후에 여러 훈장을 받았고 고위 관리까지 지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프랑스 정부라고 일컫는 BC 정부 하의 보르도 경찰에서 치안 담당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도 공복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탄 기차는 그 살인자를 재판하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스동 삼촌과 니콜 숙모, 그 밖의 전쟁의 고통을 안고 간 영혼들을 대신하여 제가 그 집 재판에 참석합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의 삶과 영원한 시간을 대신 누릴 권리라도 있는 양 아직도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정이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것인지 그 살인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지 보려고 합니다. 내일 후론 그 죄인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가 앗아간 생명의 이름만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는 눈에 검은 칠을 하고 양볼에는 빨간 동그라미를 그릴 것입니다. 밤나무와 자작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마지막 미소를 거둔 그들을 대신하여 존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부활시키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릿광대 노릇을 하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인간이고 싶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버지. 성경의 히브리서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신호등의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멈추지 않고 사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골목길에 숨어있던 경찰관이 나타나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 바뀌는 것을 못 봤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호는 봤는데 숨어있는 당신은 못 봤어요. 오늘도 실록이 푸르른 날 속에서 명랑한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